여러분, 절대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좋은 성분의 절반도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이 토마토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토마토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분이 거의 없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이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오이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잡아주는 대단한 채소라는 사실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샐러드에서 오이와 함께 넣는 그 채소가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토마토와 오이의 놀라운 효능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능을 2배에서 9배까지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식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먼저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우리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해져 왔습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집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안 나오듯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물때를 벗겨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혈관 안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매일 토마토를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26%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매일 먹는 작은 토마토 하나가 병원비 폭탄을 막아줄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병원비만큼 부담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2 세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식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박 선생님은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매일 아침 토마토 2개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셨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차셨다고 합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대단한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눈이 침침해지셨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혹시 손주들 얼굴이 예전만큼 또렷하게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질환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 속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해주고 빛에 의한 손상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43%나 느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예쁜 얼굴을 오래오래 또렷하게 보시려면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주 졸업식에서 손주의 멋진 모습을 또렷이 보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눈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과 항산화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피부 상태가 다른 분들이 계시죠? 우리 또래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젊어 보이는 분이 꼭 계십니다. 비결을 물어보면 대부분 특별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식습관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서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활성산소에 의해 녹슬어 갑니다. 라이코펜은 이 녹을 방지해주는 녹 방지제인 셈입니다. 독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12주간 꾸준히 토마토를 드신 분들의 피부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이 최대 4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토마토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 정신이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피부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 딱 맞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체면이 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잠깐 생각을 해야 떠오르십니까? 이것이 단순한 깜빡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우리 뇌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해줍니다. 뇌세포도 혈관처럼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됩니다. 라이코펜이 이 손상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드신 어르신들은 기억력과 주의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위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손주들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꽃을 피우시려면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4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심혈관, 눈, 피부, 뇌 건강,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5배에서 9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토마토를 열심히 드셔도 헛수고가 됩니다. 효능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 첫 번째는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보통 과일이나 채소를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배에서 8배나 올라갑니다. 88도에서 30분간 익혔더니 라이코펜 흡수율이 36%나 올라갔고 열에 의한 비타민 손실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이 세포벽이 튼튼해서 라이코펜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껍데기를 깨야 알맹이를 꺼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천연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두르고 토마토를 4등분으로 잘라서 중불에 5분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더 안 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 껍질이 질기다고 벗겨서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껍질 속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해줍니다. 한 대학 연구팀에서 껍질째 토마토를 드신 분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세대는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껍질이 불편하시면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뒤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작은 크기 안에 영양을 꽉 채운 농축 덩어리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1.5배 이상 높고 당도와 맛도 뛰어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 토마토는 빨갛게 익기 전에 수확하지만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후에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서너 알 정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식사 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밥 드시기 20분 전에 방울토마토를 먼저 드셔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휴대도 간편하니까 외출하실 때 작은 통에 담아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우리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과자 한 봉지가 300칼로리인데 방울토마토 15알은 3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손주들 간식으로도 좋으니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라이코펜도 기름 없이는 우리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생토마토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7배에서 9배까지 높아집니다. 이탈리아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으며 혈관이 더 탄력 있게 변했다고 합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려 드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터나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은 피하시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셔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없으시면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토마토의 올바른 섭취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혀서, 둘째 껍질째, 셋째 방울토마토로, 넷째 기름과 함께. 이것만 기억하시면 토마토의 효능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다음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열심히 토마토를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장만 상하게 됩니다. 토마토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우유 한 잔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죠? 뼈 건강을 위해 우유도 마시고 혈관 건강을 위해 토마토도 드시는 것이니까 건강하게 먹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강한 산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이 산성 성분과 우유 속의 단백질, 칼슘이 우리 위장에서 만나면 서로 엉키면서 덩어리가 생깁니다. 마치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응고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덩어리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으로 속쓰림이나 트림,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함께 드셨을 때 위장 점막 손상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우유와 토마토를 같이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유를 드셨다면 토마토는 1시간 이후에 드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만 두시면 아무 문제 없이 둘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도 챙기고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챙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극은 설탕입니다. 우리 세대는 예전에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듬뿍 뿌려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설탕 자체가 토마토의 영양소를 직접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당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드시는 건데 설탕을 뿌리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니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학술지에서는 설탕을 첨가한 과일이 당뇨 위험을 18% 이상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소금이라니 생소하시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드셔왔습니다. 소금은 토마토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단맛과 감칠맛을 끌어올려줍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설탕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토마토 본연의 맛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시면 토마토에 소금과 올리브유만 뿌려서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소금을 아주 소량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설탕 대신 소금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풍부해서 알칼리성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산성인 토마토와 만나면 위장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칼리성과 산성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은 공장과 같은데 두 가지 다른 작업 지시가 동시에 내려오면 공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대처럼 위가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속이 더부룩하고 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산성과 전분성 식품의 조합이 위 점막 기능에 좋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조림에 감자를 넣는 분들 계시죠? 감자 대신 브로콜리나 단호박을 넣으시면 소화에도 좋고 식이섬유도 더 풍부해집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 바꾸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상극식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우리 혈관과 피부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오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고 계십니까? 오이 냉국이나 오이 피클로만 드시던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에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오이에 이렇게 대단한 효능이 5가지나 숨어 있었습니다. 오이의 대표 효능 첫 번째는 고혈압 조절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우리 몸은 정수기 같습니다. 나트륨이라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필터 역할을 해서 이 불순물을 걸러내 줍니다. 고혈압은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물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약값을 아끼실 수 있으니 우리 세대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혹시 식사 후에 유독 졸리시거나 갈증이 심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미 당뇨가 시작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도 오이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기 싫어서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오이 반 개를 먼저 드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 손주들 간식 챙기듯 우리 오이도 챙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 제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녁 때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우리 세대에게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나 되어서 역설적이게도 우리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칼륨 덕분에 전해질 균형도 잡아주어서 신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몸이 자주 붓는 것은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오이가 이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천연 방법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신 다음 날 아침에 오이 반 개를 드시면 부기가 훨씬 빨리 빠집니다. 비싼 이뇨제 없이도 우리 냉장고에 있는 오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은 잘 찌고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30대에 비해 60대가 되면 이 기초대사량이 거의 30%나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드셔도
우리 몸은 덜 쓰고 덜 태우기 때문에 남은 열량이 뱃살로 가는 것입니다. 뱃살은 보기에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쌓이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살이 안 찝니다. 저녁에 과자나 빵 대신 오이 반 개를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체중도 관리됩니다. 유럽 비만학회에서도 중장년 이상 성인에게 하루 오이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래 중에서 가장 날씬하고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겁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면 매년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또한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성분이 자외선에 노출된 우리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노화로 인한 검버섯이나 기미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먹는 것은 안에서부터 화장품을 바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비싼 화장품 살 돈을 아끼면서 피부까지 관리할 수 있으니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유독 피부가 곱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효능을 가진 오이. 따로 건강보조식품을 사지 않아도 오이 하나로 혈압, 혈당, 부종, 체중, 피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고마운 채소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가 되는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 버터입니다. 오이와 땅콩 버터라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건강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땅콩 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맛도 좋고 혈당 안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60대 이후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가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넘어지기도 쉬워집니다. 이 시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가당 땅콩 버터를 하루 한 큰술 정도 오이에 찍어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를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천연 땅콩 버터라고 적혀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맛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으니 우리 손주들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손주들 간식으로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강 과일이죠.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변비나 장 무력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와 오이 반 개를 잘라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에서도 이 조합을 드신 분들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30%나 빨라졌고 변비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과와 오이 조합이면 약 없이도 장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우리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손주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강 조합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도 이 둘을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더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의 샐러드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려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 한 개와 오이 반 개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소금 약간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고 재료비도 1,000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쉽고 저렴한 건강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저녁 식탁에 이 샐러드 한 접시만 올려도 온 가족의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은 오이도 다음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여러분, 샐러드 만드실 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으시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식당에서도 비빔밥 위에 오이채와 당근채가 항상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익숙한 조합이 우리 몸에 해롭다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을 잡아먹는 효소입니다. 마치 도둑처럼 당근 속의 소중한 비타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효소가 당근 속의 비타민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할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피부가 얇아지고 기미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둘 다 드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 식탁에서 이 둘은 따로 담아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비타민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건강에 좋아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바나나와 오이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쌓여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고칼륨 혈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괜찮았던 조합도 우리 세대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 좋은 음식만 골라 드셨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영양소 과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와 오이를 둘 다 드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바나나를 드셨으면 오이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같은 끼니에만 피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이나 오이 피클 즐겨 드시죠?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무쳐 먹는 오이는 여름철 단골 반찬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고 식초는 강한 산성인데 이 둘이 만나면 우리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이 조합이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와 오이를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식초로 무친 오이를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자주 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위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이를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소금물에 살짝 절여서 드시는 것이 위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는 참기름을 살짝 넣고 깨소금을 뿌려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대로 드시는 것이 위 건강에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토마토가 빈속의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위 점막이 예전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데운 토마토 스프나 익힌 토마토가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토마토와 오이 모두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위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냉장고에 토마토와 오이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내일 시장에 가셨을 때 꼭 사오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토마토는 익혀서 껍질째 기름과 함께 드시면 심혈관, 눈, 피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둘째, 오이는 매일 꾸준히 드시면 혈압,
혈당, 부종, 체중, 피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마토는 우유와 설탕과 감자를 피하시고 오이는 당근과 바나나와 식초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건강은 항상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와 오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오이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이틀만 해보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비결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